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유대인 정신을 담은 책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이라는 책이에요.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겸허한 태도로 부와 성공을 동시에 거머쥐는 법을 담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인구 수에 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 정신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실천에 함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첫 번째는 매 순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함께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창의적 능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무언가를 발명하고 또 어떤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할 때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또 사업을 크게 성공으로 이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인간관계를 잘,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사업을 이끄는데도, 내가 성공을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단단한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수준을 높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공하고 싶다면, 부를 얻고 싶다면 감사의 수준을 높여라. 감사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받은 자의 감사. 무엇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몸이 건강한 것도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뭐 다른 사람한테 빌렸든 아니면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이 들어왔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뭐 사소한 뭐 사탕 한 개를 받았든 어쨌든 들어오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표현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탕 하나 받았고 커피 한 잔 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는 자의 감사예요. 주는 자는 뭐냐면요, 공경에 처한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형편이 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상대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베풀 수 있음에,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 그런 감사를 표현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상에 아주 사소한 거, 일과를 보내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그런 감사한 일들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매 순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아담의 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담이 빵을 먹기 위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밭을 갈구죠. 밭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굽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돈만 주면 맛있는 빵집에서 빵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빵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서 뭐 원재료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만들어서 빻아서 그 재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가루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루로 빵을 만들고 또 판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한 세분화된 그 빵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빵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사는 내 돈을 주고 사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든, 제조한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빵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참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정말 막 얼굴이 확 핀다고 하죠. 행복해서. 그리고 또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그리고 또 밝아지기 때문에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꾸준히 행복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좀 무덤덤해지잖아요. 상대한테. 그러면서 상대가 내가 사랑해서 그리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났는데 결혼해서 몇 년을 살아보니까 무덤덤해지고 이 사람한테 감사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같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존재인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배우자에게 감사한 존재라는 거, 배우자가 감사한 존재라는 거, 내 가족이 감사한 존재라는 거, 내 친구가 감사한 존재라는 거, 내 직장 동료가 감사한 존재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대하고 그러한 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부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생 성공을 위해 소유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소유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라. 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지혜를 배우잖아요. 그런 지식과 지혜를 소유할 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통하는 나의 기준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기준을 소유하라 그 말은 뭐냐면요. 심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거죠.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요. 조금이든 많이든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키워지죠.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꾸준히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지만 그 심력의 힘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심력이 키움으로 인해서 유지하고 키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굳건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격려하라는 거죠. 스스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떤 일을 행할 때 무언가 잘하고 뿌듯한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유 잘했어. 역시 난 잘 해낼 수 있어. 그렇게 나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것이 내 심력을 나 스스로가 키우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도력을 소유하라. 주도력은 스스로 행하는 힘을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만 스스로 행하는데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덜 생기겠죠. 그래서 스스로 행하는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한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커야겠죠.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굳게 믿으라는 거죠. 내가 오늘 배운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얼마나 살았는지, 내 삶의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나의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생활했는지 그것을 점검해 나간다면, 그러한 생활들이 하루하루가 쌓여간다면 그러한 것들이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성공적인 삶으로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가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탈무드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로마 황제의 공주가 랍비를 만났어요. 그래서 랍비를 만났는데 이 랍비가 정말 총명하고 머리가 좋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이 랍비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뛰어난 총명이 어째서 이렇게 지저분한 그릇에 담겨 있을까? 라고 랍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공주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왕궁에 술이 있습니까?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그릇에 담겨 있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주가 그냥 항아리나 물 주전자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랍비가 크게 놀라면서 적어도 로마의 공주님이라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많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항아리를 사용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들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의 그릇에 담긴 물을 버리고 다른 데서 옮기고 그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라.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있던 술을 다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큰 궁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술을 마셔야겠죠. 그 술을 마시던 황제가 술 맛이 이상한 거예요. 왕이 술 맛이 변했다고 막 화를 내면서 누가 이런 곳에 술을 담았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공주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이 났죠. 황제한테 공주가 혼이 나고 이제 화가 났죠. 공주도 속상하죠. 혼났으니까. 그래서 랍비한테 가서 따졌어요. 랍비여 어찌하여 당신은 제게 그런 일을 권했습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공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도 값싼 항아리 속에 넣어두는 편이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신 삶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여 부러워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필요 없는 의심을 만들고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을 방해한다.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그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용도에 적합한 그릇인지는 타인이 결정할 수 없다. 타인은 우리의 내면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타인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인정해주고 그러한 가치를 키우는 일에 중심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성공으로 이끄는 부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나의 가치를 심력을 키우는 일에 중심을 두고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 삶이 바로 성공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